강간죄의 핵심은 뭘까요? 폭행, 협박입니다. 중간간의 핵심은 뭘까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가 더 대응이 쉽냐라고 물어보면 강간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나잇 후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문제는 죄명이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모르겠을 때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나잇을 한 다음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준강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요,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에 쓸 때 그냥 강간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내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강간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강간에 대해서 열심히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본인의 입장을 준강간 피해로 정리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강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니까 관련 진술을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자가 본인의 진술을 준강간으로 확정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더 해야 될 준강간과 관련된 얘기들을 못하고 나온 게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사실 준강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쭉 늘어뜨려 놓으면 경찰 입장에서 아니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미리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냐, 어디 가서 변호사한테 진술 조언 받고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신빙성이 낮다라고 평가될 우려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어느 쪽으로 위치를 잡았는지 포지셔닝을 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가셔라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를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은 뭘까요? 피해자가 의식이 있습니다. 거부했어요, 성관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상대방을 폭행하고 협박해서 성관계를 갖는 경우, 이거를 강간이다라고 합니다. 준강간은 뭐냐면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우리 성관계 가질래? 라고 제안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으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지 않으니 폭행 협박도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 가진 거, 이걸 바로 준강간이다라고 합니다. 강간죄의 핵심은 뭘까요? 폭행, 협박입니다. 준강간의 핵심은 뭘까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가 더 대응이 쉽냐라고 물어보면 강간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폭행, 협박이라는 건요, 명확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폭행하고 협박해가지고 상대방의 반항을 완전 억압한 상태로 상황에 가졌냐?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이거는 폭행한 게 맞나? 협박한 게 맞나?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폭행이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 폭행이 아니고 이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하지만 중간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식이 없다. 완전 잠들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의식이 없겠죠. 하지만 의식은 있지만 실제로 성관계 여부를 내가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할 만한 명확한 판단 능력이 없다. 이거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식이 있지만 너무 희미해, 너무 미약해, 이 정도면 내가 성관계를 동의할 만한 정도가 아니지 준강간이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어쨌든 의식이 있었잖아, 내가 성관계 가질래? 라고 물어볼 때 응이라고 했잖아, 또 우리 스킨십 할 때 너가 응해준 것도 있잖아, 내가 뭐 속옷 벗기려고 할 때 너가 허리를 들어주거나 이렇게 응해줬으니까 나도 성관계를 할 수 있었지 라고 말하면서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의식 유무에 대해서 있었다라고 평가할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만약에 피해자가 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상대방의 입장을 강간으로 포지셔닝을 확정을 시켜버리고 그런 다음에 경찰 조사를 받으라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조사받으러 오십시오. 성범죄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조사할 게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강간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까? 준강간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일단 들어온 건 뭘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꼭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냐? 그러면 피해자 조사도 마쳤습니까? 이걸 물어보십시오. 아직 피해자 조사 안 마쳤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피해자 조사 이후에 조사 받겠습니다 얘기를 하시고요. 피해자 조사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강간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폭행, 협박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피해자도 명확하게 진술했나요?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경찰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아직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강간이라
폭행이라는 게 내가 상대방을 폭행하고 협박해가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걸 강간이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는 했지만 폭행 협박을 어떻게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폭행당했다, 어떻게 협박당했다 라고 명확히 진술을 해야 저 역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요, 한 번 더 피해자 조사해가지고요, 폭행 협박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화한 다음에 조사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요,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에 폭행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 폭행 협박의 과정을 본인이 거짓말로 지어내다 보니까 분명히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외부적인 기준과 모순되는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당했다고 합니다. 협박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상처 하나 남지 않았다. 또 내가 격렬하게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자기를 이제 억누른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옷이라는 게 찢어지거나 단추가 뜯어지거나 혹은 옷이 늘어나거나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폭행이 없었다라고 볼 가능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강간으로 고소당했는지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는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이거를 대략적으로나마 듣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실제 피의자 조사 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냐, 실제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를 했든 준강간으로 고소를 했든 내 입장에서는요, 강간, 준강간 둘 모두를 염두에 두고 진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해서 혹은 강간으로만 진술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만 진술해서 폭행 협박이 없었습니다, 이 진술만 해서는 안 될 거고요. 준강간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상대방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폭행 협박도 없었습니다, 상대방 의식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진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피해자는요, 진술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강간에서 준강간으로, 준강간에서 강간으로 진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꿨을 때 한 번 바꿨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너무 없네 라고 경찰이 잘 판단을 안 해줘요. 그런데 나는 한 번 진술을 바꿀 때마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나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 모두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날 이후에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라고 한다면요, 강간으로 됐든 준강간으로 됐든 그런 죄명들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죄명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강간으로 고소했다가 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준강간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피해자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파악하고 가셔야 되고요. 피해자 입장을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강간과 준강간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진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안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